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상황을 평가하고 또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사항과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화석상을 받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총회에서 최종 결론적으로 결정된 게 화석 연료의 감축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부터 2023년에 이제 27차 당사국 총회까지 기후 위기를 부르는 화석 연료를 퇴출해야 한다. 이런 논의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중동 산유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를 했었고요. 27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번 회의로 미뤄졌던 건데요. 이번에 당사국 총회를 주최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초안에서 단계적 퇴출 대신에 소비와 생산 감소로 물타기 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협상 이탈을 선언하자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 합의된 단어가 퇴출이나 감축이 아닌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된 겁니다. 합의문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결정적인 10년 안에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작년 이집트에서 개최됐던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컸던 이슈가 바로 이 손실과 보상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그 당사국 총회에서도 개막식에서 아우마드 자비르 의장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문 채택을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정말 의외로 결정문에 각국이 합의를 했죠. 원래 기금 조성 초안이 5억 달러였는데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금에 1억 달러, 독일이 1억 달러, 이탈리아가 1억 유로, 유럽연합이 1억 4,539만 달러, 영국이 5,100만 달러, 미국이 1,750만 달러, 일본이 1,000만 달러 등을 기탁하면서 총 7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해서는 유엔 재난위험 저강국과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이 주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시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는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그래도 이번에 좀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 탈석탄 동맹과 함께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목표가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속히 퇴출하자면서 2017년에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성이 되었었죠.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체코, 키프로스, 도미니카 공화국, 코소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7개 나라가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터키 등 4나라만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 3배 증가, 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을 2배 증가 목표를 결정문에 넣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초안에 들어있었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2022년 대비 3배를 늘려서 2030년에 1만 1000기가와트에 도달을 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2배를 늘려서 4.1%에 도달한다는 기준점 그리고 목표 수치가 빠진 점은 좀 아쉽죠. 그리고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발전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합의문에는 처음으로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감축이 어려운 영역의 경우 핵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일부 국가들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규모를 2050년까지 현재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선언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20여 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나라에 한국이 뽑혔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기후 악당으로 불릴 만큼 이게 불명예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세계인적 환경기후 단체들입니다. 그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기후 악당들에게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인 화석상을 한국이 받았죠. 한국은 캐나다 엘버타주와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화석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제기후변화 정책 분석 전문기관인 저먼 워치 등이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64개국 가운데 6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의 분야의 성과를 계량한 것인데요. 이들은 2005년부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의 책임 있는 64개 나라의 지수를 산정해서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보다 기후 대응을 못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 나라로 이 세 나라는 산유국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후분석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거의 대응하지 않는 매우 불성실한 나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불성실하다는 인식이 깊게 새겨질수록 국제사회에서 수출이라든가 경제협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